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30년의 인생이지만 제게는 1000년보다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평소같이 어린 저를 재우시고 새벽 장사를 나가시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쏜쓸 새도 없이 두 분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린 딸의 기저귀 값이라도 한 푼 더 벌기 위해 고단하게 나섰던 그 새벽길이 다시는 그 딸을 볼 수 없는 길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애석한 일인가요. 당시 주변에서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전에 저를 길러야 하는 육아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신 거죠. 하연아, 불쌍한 우리 하연아, 이 할미가 잘 보살펴줄게. 가여운 우리 아기. 당신의 자식을 먼저 보낸 것보다 부모 없이 자랄 저의 아픔이 더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매일 같이 데리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까지 업고 음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저한테 모진 소리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정성껏 저를 길러주셨어요. 제가 말문이 트이고 걸음 속도가 조금 빨라지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손님상에 반찬을 가져다 나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찬을 나르는 것을 본 손님들은 제게 귀엽다며 남은 거스름돈으로 용돈을 쥐어주고 가시기도 했다더군요. 너무 어릴 때여서 저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원래는 백반집 한켠에 할머니와 둘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연아,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가게에서는 장사만 하고. 할머니, 여기는 겨울에 따뜻해? 가게는 너무 추워. 잘 때 쉬마려운데 추워서 화장실에 못 나가겠어. 가게보다는 훨씬 따뜻해. 우리 하연이 고생 많았어. 할머니가 돈 더 많이 벌면 우리 또 좋은 데로 가자. 작지만 할머니와 둘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이 생겨 더없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과 가까이 붙어있는 옆집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꼬질꼬질한 아저씨 한 명이 이사를 왔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아저씨는 항상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다녔어요. 표정도 없고 멍한 얼굴로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는 인사하기도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이웃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인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온 지 3달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 식당에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 저 역시 할머니를 기다리다 한켠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곤히 잠든 저를 업고 집으로 향하셨어요. 집에 거의 다 와서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어요. 가스냄새같이 기분이 나빴는데 냄새의 출처가 옆집 아저씨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창문이 낮아서 뒤꿈치를 들면 안을 볼 수 있어 뚫어져라 살펴보셨던 거예요. 그때 얇고 낡은 커튼 사이로 자욱한 연기와 튀어나와 있는 발이 보였고 할머니는 큰일이 난 걸 직감하신 거죠. 할머니는 저를 급히 깨워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다음 옆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역시나 옆집 아저씨 방에서 나는 냄새가 맞았고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할머니는 방 안으로 물을 뿌리고 젊은 남자들은 방으로 달려들어가 축 늘어진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도 할머니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저씨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아저씨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내리며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날 방에서 작정하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죠.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인데 당시 아저씨는 아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린 딱한 사정이 있었대요. 아저씨는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저씨의 죄책감은 커졌던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아저씨 역시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그날 밤 불을 피우고 기다렸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네가 따라 죽는다고 나서면 자네 어머니가 퍽도 좋아하시겠네.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자네 잘못 하나도 없어. 그냥 자네랑 어머니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나약한 마음 먹지 말게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저씨에게 밥과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씩 담뱃값 하라며 동전을 몇 푼씩 쥐어주기도 하셨어요. 좌절에 힘들어하던 아저씨도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용기도 얻고 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쌀 들어오는 날이죠. 제가 옮겨다 드릴게요. 무겁고 힘든 일 있으면 다 저 시키세요. 자네처럼 삐쩍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무슨 쌀자루를 든다고. 내가 자네보다 힘 더 좋아.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엄청 기운 좋아졌어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네를 보면 죽은 우리 아들이 생각나. 하연이 아빠 엄마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 그러니 자네는 꼭 버텨. 어떻게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 다시는 그렇게 자기 목숨 막대하지 마. 할머니는 아저씨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고 아저씨 역시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어요. 당연히 아저씨는 저도 엄청 예뻐해 줬어요. 오며 가며 알사탕도 선물로 주고 할머니가 바쁠 때는 저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어요. 저도 할머니랑만 놀다가 아저씨가 놀이터라도 데려가주면 너무 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바쁜 할머니 대신 아저씨가 저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제가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 조심하지 못하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어깨, 팔, 다리까지 되었고 저는 너무 아프고 놀라 울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저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대인 자국이 심상치 않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주저앉았어요. 놀란 할머니가 달려왔고 전신에 붕대를 칭칭 감은 제가 아플까 앉지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계셨어요. 한순간 죄인이 된 아저씨도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치료를 받았지만 제 전신의 오른쪽에는 보기 싫은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우시다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피부 복원 수술을 꼭 시켜주시겠다며 전보다 더 열심히 백반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저씨가 비장한 얼굴로 할머니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연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이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서 하연이 수술비를 꼭 벌어오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한이 있어도 하연이 제가 꼭 수술시켜서 다시 예쁜 얼굴 만들어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꼭 돌아올게요, 할머니. 죄스러운 마음이 컸던 아저씨는 할머니 앞에서 책임지고 제 수술비를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니 고생스러워도 큰 돈을 벌어오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아저씨를 보내줬다고 해요. 사실 그게 둘의 마지막이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그렇게 돈을 벌러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로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이 닿을 길이 없던 그때 아저씨와의 소식도 당연히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멀리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백반집을 열어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를 아껴주는 할머니가 계셨고, 비록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두 발로 걷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고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허리와 다리가 아파 장사는커녕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두 사람의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매일 눈물을 쏟으셨어요. 우리 하연이 할머니가 너무 침만 되네. 미안해, 하연아.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우리 하연이 고생만 시키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괜찮아.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하연이, 가여운 하연이. 슬프게도 할머니는 얼마 후 제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혼자가 된 제 처지보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시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여태껏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거잖아. 절대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자.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남하연으로 살아가자. 저는 항상 할머니 생각을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났어요. 그 후 저는 어린 저를 받아주는 곳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낮에는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와 카운터 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서 잘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더 악바리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두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밥도 잘 챙겨주시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8살이 되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목욕탕을 그만두고 야간 PC방과 편의점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희생하시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20살이 되고 난 후 제대로 된 일 한 가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단기 시간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현실의 벽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검정고시 공부도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고 시무룩해져 있는 저를 보고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하연아, 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더라?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사장님. 키도 작고 힘없어 보이는 꼬맹이가 일하고 싶다고 사정했던 게 벌써 5년 전이란 말이야. 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숙녀가 다 됐어, 하연이가.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 저 다 알아요. 사장님이 눈에 띄지 않게 저 먹을 것도 엄청 챙겨주시고 월급도 더 많이 주시려고 했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녀석도 참. 다 네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연아, 네가 괜찮다면 내가 널 다른 곳에 소개해줄까 하는데 어때? 저를요? 다른 곳 어디요? 나는 당연히 널 아무 데도 안 보내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데 너도 이제 20대고 언제까지 식당,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며칠 전에도 못 배운 너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시무룩해 보인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까 한다. 사장님, 내가 잘 아는 지인이 하는 고급 한식당인데 여기 페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일반 식당 같지 않게 복지도 대기업 회사처럼 잘해주고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준다더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오시는 손님들도 VIP들이 많대. 여기 이런 식당보다 그런 데서 일하면 더 인정도 받고 네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연이 넌 어떠니? 여기랑 다른 곳 아르바이트 다 정리하고 거기 한식당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네 여가 시간도 좀 가져.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사는 말이야. 안타깝기도 하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니 한번 해볼게요. 평소 열심히 하는 저를 예뻐해 주신 사장님이 정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며칠 뒤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와요. 남하연 씨 맞죠? 박 사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연 씨를 칭찬하던데? 아닙니다.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어머, 겸손하기도 해라. 박 사장이 아주 눈물을 머금고 하연 씨를 위해 보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던데? 네, 사실 부모님이나 친척이 없이 혼자여서 절박했던 저를 받아주신 감사한 분이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몇 년의 시간도 흐르고
저를 여기까지 추천해 주신 겁니다. 지금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이리로 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절 뽑아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복지나 업무관에서는 밖에 매니저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아, 그런데 사장님, 제가 얼굴이나 팔 등이 좀 이런데. 뭐가요?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하연 씨,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난 하연 씨 눈빛 보고 뽑은 거니까. 누구보다 지금 하연 씨는 예쁘고 생기 있어요. 자신 있게 살아요. 알았죠? 사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몸의 상처들 때문에 제 자신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살았나 싶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매니저를 따라 다른 사무실에 앉아 설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연 씨. 저는 매니저 김다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유니폼이에요. 각각 3벌씩 드리니까 더러워지거나 뭐가 묻으면 바로 세탁해 주세요. 여기서 직원들에게 식사는 항상 열려 있어요. 매 끼니를 호화스럽게 먹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챙겨 먹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부분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눈치 안 주니까 마음껏 이용하세요. 항상 식비가 걱정이었던 제게 이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었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사장님이 꼭 챙겨주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월급 액수였어요. 제가 여러 곳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부 합쳐도 받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월급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여기 식사 메뉴와 주류 종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암기해서 와주세요. 네. 생소한 식재료와 만드는 비법이 다양하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알고 보니 이 한식당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곳이었어요. 외관에 식당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문을 찾지 못해 헤맸으니까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뵙길 바랄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면접과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으니 떠나갈 듯 기뻤어요. 면접 이후 안타깝지만 하고 있던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던 분들도 저와 헤어지게 됐다며 너무 아쉬워했지만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니 모두 본인 일처럼 좋아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집에 가서 메뉴에 있는 모든 내용과 설명을 달달 외우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재료들이 많아서 헷갈렸는데 주방에 양해를 구하고 재료들 하나하나와 조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교육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이고 격식이 있어 놀랐어요. 한 달 가까운 긴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에 투입이 되었어요. 긴장해서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매니저님과 다른 선배분들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주방 셰프들이 메뉴 연구를 하실 때는 홀 담당들도 모두 불러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음식에 대한 지식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견이라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최대한 반영해 주시려고 하셨죠.
주방분들도 홀 교육이나 회의 시간에 같이 자리를 하며 직원 간 소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한식당에는 경력이 5년 이상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해되더군요. 식당분들이 어리고 불쌍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줄곧 혼자였던 제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도 한식당에서 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식당의 흐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베테랑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정기적으로 다 함께 메뉴를 연구하는 회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서로 조금씩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와중에 제가 먹어본 만두에 무언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프님, 이 속에 부추 말고 갓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갓이요? 네, 지금 막 기억난 건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두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때 소금에 절인 갓을 넣으셨어요. 오, 신선한데요. 소금에 절인 갓이라. 네, 어려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다른 양념 없이 깔끔하게 소금으로만 절인 갓을 묵혔다가 소로 넣어서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만두를 조금씩 나눠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만두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양념 맛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식감을 살려주는 갓을 넣은 만두를 좋아하셨거든요. 새로운 재료로 메뉴를 개발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하연 씨 의견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만들어 보고 대체적으로 불호 의견이 더 많다면 메뉴에 올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줘요. 아유,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걸요.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셰프분들은 갓을 구해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두소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셰프님, 하연 씨 말대로 소금에 그냥 절여서 넣은 만두가 제일 괜찮은데요? 저도요. 저도 입맛에 잘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할머니 레시피 만두를 제일 맛있다고 꼽아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번 신메뉴에 하연 씨 의견이 반영된 간만두가 추가되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연 씨, 고마워요. 도움 줘서.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저는 할머니 음식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고마운 하연 씨에게는 이번 달 월급에 성과급이 더 추가되어서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할머니의 만두 레시피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실제로 손님상에 올라가자 맛있어서 재료를 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연 씨, 맛보기용으로 나간 만두가 반응이 좋아서 따로 사갈 수 없냐고 손님들이 문의를 하세요. 우리 식당 메인 요리보다 더 입맛에 맞으시다나?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계속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냥 고양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인걸요. 그 계기로 사장님과 셰프는 물론 한식당 식구들 모두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만두의 반응이 한참 좋을 때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손님 한 분이 늦게 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분 예약을 어떻게 할까요? 하연 씨, 그냥 두세요. 자주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한식당에서 손꼽히는 VIP세요. 항상 혼자 늦게 오셔서 묵묵히 식사를 하다 가시죠. 그 유명한 L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저희 식당을 좋아하세요. 하연 씨는 평소처럼 퇴근하세요. 제가 회장님을 맞이할게요.
아니에요. 이런 VIP 분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남아서 잘 모실게요. 까다로운 손님은 전혀 아니에요. 조용히 식사만 하시다 가실 거예요. 메인 셰프도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체크만 한 번 더 하고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 지고 밖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손님의 테이블이 거의 빠졌을 무렵 한 노신사가 뚜벅뚜벅 홀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손봉준으로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손 회장님. 전 매니저 남하연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대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은 그쪽이 늦게 퇴근하게 됐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편안히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 셰프한테 제가 평소 먹던 걸로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와인도요. 노신사는 메뉴북을 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을 하더군요. 잠시 후 셰프님이 홀로 나와 회장님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손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요즘 많이 바빴네요. 황 셰프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장님 좋아하시는 것들로 내올 테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식당 메뉴에 없는 손 회장만을 위한 요리가 있다는 것을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듯한 셰프님의 요리를 하나 둘씩 나르고 와인도 준비해 드렸어요. 하연씨, 이 만두 회장님 갖다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만 우선 드려보고 원하시면 더 준비할게요. 셰프님이 맛보기용으로 건네주신 할머니 레시피의 만두를 회장님 테이블에 놓아드리며 약간의 설명을 드렸어요. 회장님, 이건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방식으로 만든 만두입니다. 안에 들어간 소재료 때문에 맛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것들 중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요.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회장님은 한 개를 먹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2번째 만두에도 젓가락을 가져가시더군요. 혹시 이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소금에 절인 갓입니다. 아주 담백하면서 깔끔하고 맛있네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해주시던 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참 고마운 분이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맛을 몇십 년 만에 여기서 느끼게 되다니 참 기쁘군요. 이 맛에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셨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만두를 많이들 드시러 오셨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엔 사장님이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할머니 만두를 함께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찾는 그분도 백반집을 하셔서 제 끼니를 항상 챙겨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러고 보니 하연 씨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실례되지 않는다면 할머니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동자 임자 되세요. 혹시 세주마을에 산 적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랑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마스크를 잠깐 벗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아, 네. 얼굴에 상처가 혹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전반적으로 화상 자국이 있나요? 네. 도대체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절 아시나요? 세상에. 이제야 만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하연아, 아저씨야. 손봉진 아저씨. 손봉진 아저씨요? 세주마을에서 살 때 니네 집 옆에 살았던 아저씨. 할머니가 백반집에서
매일 내 것까지 챙겨다 주시고 그랬잖아. 너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저씨 이름을 기억 못하겠지만 할머니 성함은 김동임, 그리고 손녀딸이 내 이름은 남하연이잖아. 기억 안 나니? 회장님이 우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저 역시 그동안 기억 저편에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그 옆집 아저씨? 정말이에요? 저랑 잘 놀아주시던 그 아저씨 맞아요? 그래 하연아, 내가 너랑 놀아주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뜨거운 것을 뒤집어 쓰고 네가 오른쪽에 화상을 입었잖니. 그때 내가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네 수술비를 벌려고 잠깐 동네를 떠나 일을 하러 갔던 거야. 할머니께 꼭 돈을 벌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지 돌아왔을 때 이미 동네는 사라지고 없더라. 할머니가 하시던 백반집도 없어지고 집도 다 허물어져 있고 할머니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갔었던 거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아저씨, 할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뭐? 아이고, 그 감사한 은혜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손녀 수술비를 벌어왔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어르신. 아저씨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할머니도 아저씨 마음 다 알고 가셨을 거예요. 생전에 제가 혹시라도 잊을까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 수술비를 벌어오겠다며 떠나던 그날 아저씨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눈으로 다 보였다고.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용서하세요. 제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이처럼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따라 울고 말았어요. 그날 남은 식사도 다 거절하시고 아저씨와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한식당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한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여기가 아저씨 사무실이야. 이 회사가 정말 아저씨 거예요? 어렵게 일구고 가꿔낸 회사란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와 네 덕분이니 네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내 목숨을 할머니가 구해주셨잖니. 되는 일도 없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했다는 생각에 불을 피워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구해주셔서, 게다가 매번 내 끼니까지 챙겨주시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다니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구나.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저씨는 제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돈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손톱까지 빠진 줄 모르고 일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저씨의 성실함과 일하는 솜씨가 마음에 든 한 사장님이 곁에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해내니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후 동네로 돌아왔지만 저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끔 네 꿈을 꾸기도 했단다. 화상을 입은 널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그날의 모습이 나타나더구나. 항상 네 상처가 마음 한켠에 죄책감으로 남아 괴로워하고는 했었거든. 할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다니. 할머니와 네 생각을 하며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던 건데. 아저씨, 그만 우세요. 너라도 이제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연아, 할머니와 지키지 못했던 늦은 약속을 이제라도 네 앞에서 다시 하고 싶구나. 그래도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단다.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최고로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싶단다. 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아저씨한테 말하렴. 그리고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는 나를 용서해 다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쉬지 않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물으셨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루는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하연아,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미리 모셔놨단다. 피부세포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실력자셔. 그래서 말인데 네 화상자국 수술을 해주고 싶구나. 화상자국을요? 완전 100%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야.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작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수술인데 너무 늦어 미안하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있니? 뭐든 말하렴. 거기 한정식 식당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아저씨가 해줄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활기를 느껴요. 이번에 만두도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아저씨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정말 너무 가족 같고 좋아요. 제가 거기서만 벌써 7년째 일하고 있는걸요. 그래? 그렇다면 그 일을 계속하면서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니? 공부를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다며. 이 어린 것이 혼자 살아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너만 괜찮다면 다시 공부도 시작해서 졸업장을 따면 좋겠구나. 검정고시를 한때 준비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안타까웠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아저씨가 다 서포트 해줄 거야. 넌 충분한 자격 있어. 제게 이번 생에 다시 공부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말에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더군요. 한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며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좌절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연이 네가 특별히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니? 아무래도 출퇴근이 편한 곳이면 좋겠지?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 편하게 지내렴. 집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작은 단칸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아저씨 마음이 좋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면허는 있니? 아니요. 운전할 줄 몰라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운전학원 끊어줄 테니 면허부터 따보자. 면허 나오면 네가 타고 다닐 만한 예쁜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가볍게 끌고 다니렴. 그리고 또 하연이한테 뭐 해줄 게 없으려나? 아저씨는 계속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잊고 지낸 아저씨를 만나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인데 정작 그 할머니의 은혜를 제가 다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정말 아저씨는 제게 아늑한 집과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퇴근 후 집에서 중학교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가 소개해 주신 훌륭한 의사분께
몇 차례나 되는 피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정말 눈에 띄게 화상 자국이 흐려졌어요. 아저씨가 그날 방에서 구출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수술 후 새 삶을 살게 된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전보다 더 자신 있는 모습과 목소리로 즐겁게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요즘 아저씨는 있지도 않은 제 미래의 남편을 걱정하고 계시답니다. 하연아, 네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 회사를 물려줄까? 집은 아파트가 좋니? 아니면 단독주택이 낫니? 아기 생기면 무조건 튼튼한 차로 바꿔줄게. 아저씨, 저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한때는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맺어진 아저씨와의 인연에 감사드릴 뿐이에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결국에는 약속을 지킨 아저씨를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내일은 아저씨와 할머니 모신 곳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제 울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달라진 제 삶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성실하고 착한 태도로 삶에 임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잘 길러주신 저,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인연들과 곁에 기적처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